Hollywood Records contract, and I'm signing it. Selling my soul to Hollywood Records. Hello to my clone. She's a bit more OG than I am. Hello, May, are you there? Yes, what's up, Blair? What's popping up? 셀레나 고메즈가 죽었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신장 하나가 없고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여자. 그런데 그 여자의 신랑은 팬들이 이혼하라며 성화를 부리는 남자. 한국인의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셀레나 고메즈의 충격적인 근황.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사망설과 클론설입니다. 2026년 2월 미국의 한 인터넷 크리에이터가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셀레나 고메즈는 진짜가 아니다. But that is not Selena. That's not her. Her face is different. Laugh and I don't know. She even has a mole that was with her in every photo up until 2017. And I was watching the video of her the other day and I noticed the mole on the completely opposite side. We see her all of a sudden have two moles. Sometimes on the same side as the original. Some videos it's on the complete opposite side. 이제 클론설로 도배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한술 더 떠 이런 주장을 쏟아냈죠. 지금 대중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셀레나가 아니다. 사실 배우 지나 데이비스가 분장한 것이다. 헐리우드 톱스타가 다른 배우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인물 제프리 앱스타인의 이메일 캡처본이 SNS에 유포된 것이죠. 2017년 7월 21일자 그 이메일에는 이런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에이논과 셀레나 고메즈로 결정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음모론자들은 이걸 두고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셀레나가 그때 사라졌다는 결정적 증거다. 전문가들은 이 메일을 곧바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레이니 데이 인 뉴욕에 셀레나 고메즈가 캐스팅됐습니다. 그 캐스팅 소식을 전하는 평범한 업무 메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셀레나는 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메일을 단어 하나에 멈췄습니다. 결정했다는 뜻의 영어 단어 decided. 그런데 이메일에는 decided로 잘못 쓰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타가 아닙니다. die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건 셀레나가 죽기로 결정됐다는 암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2017년 7월 셀레나 고메즈의 신장이식 수술이 진행된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순식간에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칠 만에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국에까지 이 황당한 음모론이 흘러들어왔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칼을 잘랐습니다. 첫째, 현재 기술로 성인 인간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물 복제조차 성공률이 극히 희박한 수준이죠. 둘째, 만에 하나 복제 인간이 존재한다 해도 외모와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셀레나의 모습은 왜 변한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셀레나는 2017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이 약물들은 안면 부종을 일으키기 쉽고 환자의 약 80%가 목소리 변형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양극성 장애 약물의 부작용까지 더해진 겁니다. 셀레나 본인도 이런 외모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I've gotten this question a few times. The voice thing. Sometimes when I'm on, never mind. There's no excuse. I don't really care. I think my point is that sometimes things happen. I get swells in the inside sometimes. That's all. 그러나 셀레나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거든요. 다름 아닌 그녀의 신랑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팬들이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리는 그 황당한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팬은 2025년 9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버라의 한 저택, 셀레나 고메즈는 음악 프로듀서 베니 블랑코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만 무려 170명, 그 자리에는 절친 테일러 스위프트, 페리스 힐튼 등 에드 시런 같은 쟁쟁한 인물들이 모두 모였죠. 신랑 베니 블랑코는 그날 밤 이런 글을 SNS에 올립니다. 나는 현실 속 디즈니 공주님과 결혼했다. 그야말로 동화 같은 결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 셀레나의 팬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두 사람의 열애가 처음 알려진 2023년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외모였죠. 1988년생 베니 블랑코는 솔직히 말해 잘생긴 외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국의 잡지 피플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 중 한 명으로 선정했을 때 한국 누리꾼들조차 고개를 갸웃했을 정도였죠. 셀레나가 너무 아깝다는 반응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베니가 셀레나를 여신처럼 떠받드는 모습이
여러 차례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셀레나 본인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한국 팬들에게 베니 블랑코는 의외의 이력도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그는 방탄소년단 제이홉과의 인연으로 한국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기까지 했죠. 그때만 해도 다정한 약혼남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결혼 후에 터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5개월 뒤인 2026년 2월 베니 블랑코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했죠. 첫 회 영상이 공개된 그날 미국 인터넷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You guys can pick this up. Do you think anyone will like it? Maybe? 발바닥과 발가락은 검은 흙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죠. You guys can 거기에 pick 더해 this up. 그는 방송 도중 보란듯이 큰 소리로 방귀까지 뀌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공개된 다른 영상에서는 셀레나가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등장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베니의 비위생적인 습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1월 그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는 매일 샤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3번 샤워하면 피부에 유분이 재생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베니는 셀레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죠. 욕실 바닥에 나초칩으로 사랑한다는 글자를 써놓고 욕조에는 치즈 소스를 가득 채운 겁니다. 셀레나가 평소 나초를 좋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치즈는 2시간 안에 상하는데 너무 비위생적이다. 음식 낭비다. 결혼 전부터 베니의 위생관념에 대해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 사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셀레나 팬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You like that? Don't make it a moment. Oh no, I wasn't. I liked it. It made me feel good. I love you so much. 근데 잠시만요. 이 새끼들 이렇게까지 한다고? 도대체 셀레나의 팬들은 왜 이렇게 그녀의 사랑에 예민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셀레나의 인생을 8년 동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 남자의 이름을 꺼내야만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저스틴 비버였습니다. 셀레나가 19살이 되던 2011년 두 사람은 공식 연인이 되었죠. 같은 열대 톱스타 커플의 탄생,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젤레나라는 애칭이었죠. 처음엔 전 세계 팬들이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첫 이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저스틴 비버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헤어진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또 헤어졌고 또 만났습니다. 무려 9번이었죠. Selena Gomez is cute. And he was asked about Selena Gomez and he called you a cutie pie and said that you're amazing. He's so cute.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셀레나의 첫 경험 상대가 바로 저스틴 비버였다는 사실은 미국 연예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것. 그게 한 여자에게 어떤 상처로 남았을지 짐작이 되시죠? 게다가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시기, 저스틴 비버는 마약 운전, 폭행, 기물 파손 등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미국 연예계의 골칫거리로 추락했습니다. 훗날 레나는 미국의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It's dangerous to stay in a victim mentality. And I'm not being disrespectful. I do feel I was a victim to certain abuse. And You mean emotional abuse? Yes. 그러나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8년 봄, 셀레나와 마지막 재결합을 끝낸 저스틴 비버는 단 몇 개월 만에 모델 헤일리 볼드윈과 약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두 사람은 비공개로 결혼해버린 것이죠. 8년의 청춘을 모두 헌납한 셀레나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린 상처였죠. 셀레나는 이 시기 한 곡을 발표합니다. 동명은 Lose You to Love Me.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너를 잃어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I needed to lose you to find me. 그리고 이 곡은 셀레나의 가수 인생 처음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가장 아픈 시기에 가장 큰 성취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풍파를 겪고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한 그날, 그러니까 2025년 9월 27일 저스틴 비버가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셀레나의 결혼식이 열리던 바로 그날, 저스틴 비버는 자신의 SNS에 농구를 하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사진까지는 평범했죠. 문제는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그가 깐 노래의 제목은 다름 아닌 I Do, 자신이 아내 헤일리에게 헌정한 결혼 주제 발라드였죠.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당에 본인의 결혼 노래를 깔다니, 이걸 두고 미국 팬들은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부적절하다. 한국에서도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8년의 인연이 남긴 상처는 결혼 7년 차가 된 저스틴 비버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남아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저스틴 비버의 아내 헤일리도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욕바지였던 한 여자가 어떻게 7년 만에 인정받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일리 비버, 결혼 전 이름은 헤일리 볼드윈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할리우드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거든요.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의 동생이자 같은 배우인 스티븐 볼드윈의 딸. 어머니 또한 브라질 음악의 전설로 불리는 엘미르 데오다토의 딸이었으니 친가도 외가도 그야말로 쟁쟁한 집안이었습니다. 1996년생인 헤일리는 어린 시절 발레를 했지만 발 부상으로 그만둔 후 2014년 모델로 데뷔했죠. 그런데 2018년 7월 그녀가 갑자기 저스틴 비버와 약혼을 발표하더니 2달 만인 9월에 비공개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9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성대한 공식 결혼식까지 올렸죠. 셀레나와의 마지막 이별 이후 단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죠. 그날부터 헤일리는 셀레나 팬들의 공격을 그야말로 한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SNS에는 욕설과 비방이 끝없이 쏟아졌죠. 누군가는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셀레나의 스페어 타이어, 그러니까 비상용 여자친구라는 비하였죠. 결혼 직후 셀레나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일부 광적인 팬들은 그 책임마저 헤일리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이버 폭력은 그야말로 끔찍했죠. 헤일리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그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헤일리 본인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2022년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 로드를 출범시켰죠. 그리고 2025년 5월 이 회사가 미국 화장품 업체 엘프 뷰티에 무려 10억 독달러, 한화로 약 1조 3,750억 원을 인수되면서 헤일리는 공식적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셀레나가 화장품 브랜드 레어 뷰티로 1조 7천억 원의 부호가 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두 여자가 모두 자기 이름으로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헤일리는 2024년 8월 저스틴과의 사이에서 첫 아들 잭 블루스 비버를 품에 안으며 어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2025년 5월 그녀에게 또 한 번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패션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보그 매거진의 단독 표지 모델로 선정된 것이죠. 그날 저스틴 비버가 SNS에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헤일리에게 너는 절대 보그 표지를 못 찍을 거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말한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부 사이의 은밀한 추억과 응원이 동시에 담긴 글이었죠. 물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기만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2025년 6월 헤일리가 약 6억 8천만 원짜리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닌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혼설이 또다시 들끓었죠. 미국 매체 페이지 6는 끊임없이 이혼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매체에까지 이 소식이 흘러들어왔죠. 그러나 두 사람은 이번에도 함께 껴안은 사진을 공개하며 루머를 잠재웠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2025년 발표한 앨범 스웨그의 한 곡을 수록했습니다. 곡명은 Walking Away. Mom and Dad, hallelujah. Haley, babe, hallelujah. Baby Jack, hallelujah. Brand new day, hallelujah.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 갈등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헌신을 다짐한 곡이었습니다. 한때 셀레나 팬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헤일리.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한 명의 사업가, 한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평가받기 시작했죠. 여전히 그녀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남아있지만 7년이라는 세월은 제법 많은 것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셀레나 고메즈, 저스틴 비버, 그리고 헤일리 비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한 시대를 풍미한 톱스타들의 사랑이 어떻게 얽히고 풀리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비방의 대상이었다가 박수받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사랑받던 자리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영원한 주연도, 영원한 조연도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그 순간순간의 모습일 뿐이죠. 클론설에 휘말리든 신랑이 욕을 먹든 셀레나 고메즈는 오늘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받아들이고 정신건강 캠페인을 이어가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어떤 진단도, 어떤 소문도 말을 정의하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톱스타라면 모든 걸 가졌으니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셀레나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정반대였죠. 1조 7천억 원의 자산도, 세계적인 명성도 그녀의 신장 하나를 되돌려주거나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실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